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행렬 수업을 할 겁니다. 코딩 수업이라기보다는 수학 수업에 가깝고요. 이 수업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과 과정에 행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렬의 정의, 행렬의 연산, 행렬의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 간단하게 코드로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듣기 전에 행렬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든 이미지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 인공지능을 하시든 이 행렬은요 무조건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엑셀로 하신다 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엑셀로 분석할 일이 거의 없죠. 엑셀이 처리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도 한계가 있고요. 속도도 저희가 뒤에서 할 파이썬보다 너무나도 느려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 용량이 테라바이트나 페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용량은요 엑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 컴마로 분리된 CSV 같은 파일로 받아서요 여러분들이 행과 열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이미지 분석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이 사진에 얼굴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요. 눈이 이렇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분한테 여드름이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여드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포토샵 같은 걸 여셔서 이걸 지우죠. 그런데 포토샵 같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얘를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그냥 딱 잘라내버리나요? 없애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돼요? 살며시 부드럽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네모칸을 확대해 본다고 한다면 자, 이 중간에 여드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결국에 행렬인데 RGB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행렬 안에 또 행렬이 있죠. RGB로. 그러면 이 값들을 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평균 값을 낸 다음에 흩뿌려주면 부자연스럽지 않게 이 여드름이 없어져 가겠죠. 이런 이미지 처리나 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색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도 행렬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인공지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텐서플로우를 예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텐서플로우에서요. 이 텐서가요. 3차원 이상의 행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조차 행렬의 흐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차원을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어떤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나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나무라는 사진을 이미 여러 사진 공부를 한 거예요. 뭘로요? 행렬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하고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데이터로 봤을 때 몇 %의 확률로 나무야? 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제가 매우 간결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좀 인터넷에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행렬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이제 행렬의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연산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정의예요. 행렬은요.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구글에 가셔서 콜랩이라는 것을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가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설치 없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주피터 페이지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Try it in your browser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피터 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의 절차 없이 설치 없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 가능합니다. 자, 이 노트북의 실행 방법은요. 자, 유튜브에서 바울랩을 검색하시고요. 이 바울랩을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로딩이 다 되셨으면요.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건 닫아주도록 할게요. 닫고요.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3를 클릭을 할게요. 전체 화면을 전환하고요. 자, 우선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요.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이라는 곳에다가요. 대괄호로 묶어주고요. 대괄호에 1, 2, 3, 컴마 해주고 엔터. 그리고
대괄호 해주고 4, 5, 6 컴마 해주고 엔터, 그리고 대괄호 해주고 7, 8, 9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을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숫자 또는 문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자료형, 그러니까 행렬 안에 또 행렬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네,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요. 자, L에 자, 이렇게 한 채로 다시 아까 설명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괄호로 묶어서 행렬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원소와 성분이 있는데 보통 소문자로 A의 IJ, B의 IJ, C의 IJ 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은 가로, 세로는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로의 숫자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가로의 숫자는 이 뒤에 자리가 늘어나죠. 세로의 숫자는요, 이 앞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여기서 6이라는 걸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L에 몇 번째에 몇 번째죠?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요,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0, 1, 2 그리고 0, 1이죠. 그런데 2에 1인가요? 다시 행렬의 정의로 가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갈 때는요, 어떤 숫자가 늘어나나요? 뒤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어야죠. 여기가 1이고 뒤에가 2예요. 그리고 실행시켜 보시려면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6이라고 나오죠. 6. 그러면 9는 어떻게 출력할까요? 8은 어떻게 출력할까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실행시켜 보세요. 자, 행렬의 차원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파이썬에서 행렬의 차원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행렬의 차원은요, 행렬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런데 여기서 행의 개수가 3, 열의 개수가 4라고 해서 3, 4, 12, 12차원의 행렬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숫자가 2개면 2차원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M, N, X 이런 식으로 3개의 숫자가 온다면 3차원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코드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코드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행렬의 차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리스트라는 걸로 만들어진 건데 수학적인 행렬로 변환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우선 Alt 엔터를 쳐주시고요, import numpy as n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np의 array, 이게 행렬을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한 애를 행렬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트릭스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array라고 하고요, 아까랑 조금 다르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ndim 이라고 해주시면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2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는 2차원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쉐입도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3x3인 쉐입을 가지는 행렬인 거죠. 이게 뭔가요? 지금 행과 열의 개수죠. 자, 여기다가 프린트를 찍어주시면 출력이 누적돼요. 프린트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둘 다 출력이 되죠. 자, 몇 가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테스트에 3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매트릭스라는 걸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테스트를 넣을게요. 테스트는 지금 3이 들어가 있는데 이 3을 행렬로 바꿔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2개를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요, 이번엔 매트릭스가 아니고 테스트 매트릭스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요, 0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쉐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이 상수값은요, 차원이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셔야 이제서야 1차원이 된 거예요. 자, 컨트롤 엔터 치면 1차원이 됐죠. 그리고 1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면요,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하고 쉐입을 찍어보면요, 7이 나오죠. 7개의 값을 가진 게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값을 가진 게 맞죠?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 이것과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럼 얘의 값은 뭘까요? 컨트롤 엔터. 이 가로가 2개인 거는요, 2차원이에요. 자, 그러면요, 가로가 2개가 아니고요, 가로가 3개라면요, 이렇게 해요.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번에는 3차원이 됐습니다. 그럼 가로가 4개면 4차원일까요? 컨트롤 엔터 치면 4차원으로 나오죠. 이 앞에 가로의 개수 그리고 맨 뒤에 가로의 개수로 차원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대로 잘라내서요. 자, Alt 엔터를 치셔서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으로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LA 값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복사해 올게요. 매트릭스라는 것을 복사해 오고요. 여기다가 arrange 15라고 하고요. 매트릭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4, 15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reshape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쉐입 찍어봤죠. 여기서 찍어본 쉐입처럼 이걸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3, 5라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3행 5열로 행렬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건 몇 차원인가요? 2차원이죠. 앞에 가로의 개수가 2개잖아요. 그럼 3차원을 만들려면 뒤에 뭔가 숫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5개만 만들었으니까 이거 2개 곱해서 1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3차원을 만들려면 자, 2, 3, 5로 하고요. 앞에 걸 3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치면 지금 앞에 가로가 3개죠. 그러니까 3차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체로 봤을 때에 총 2개가 있고요. 이 2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3행 5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8이라는 숫자에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 큰 거 2개 중에 0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에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0번째, 1번째예요. 그러면 1번째 행에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로 접근하시면 되죠. 0, 1, 2, 3 그러면 3 하고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8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요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프린트 매트릭스. 자, 컨트롤 엔터 쳐주시고요.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 개의 숫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lt 엔터 칠게요. 우선 상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등은 2개가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것은 상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의 IJ와 B의 IJ가 같으면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A의 11 더하기 B의 11은 A하고 B하고 더하면 각각의 원소에 맞게끔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에 더하기 매트릭스를 해줘요. 자, 컨트롤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해줬나요? 0, 0.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 더하기 2니까 4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곱하기 2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모듈을 썼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밑에다가 넣고요. 프린트 L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가 나오죠. 2개를 이어 붙인 거예요. 이건 행렬의 연산이 아니죠. 우리가 이 각 원소에 3을 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 L이라는 원소를 순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파이썬을 조금 아시는 분들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우선 구현을 해볼게요. for i in range 3 3번 돌겠다는 거고요. for j in range 3 3번 돌겠다는 겁니다. L에 i와 j 원소를 3배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L을 출력해보면 프린트 이렇게요. 컨트롤 엔터 쳐보시면 이번에는 3배가 됐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만 연산해도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umpy라는 모듈에서는 그 행렬의 연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컨트롤 엔터. 자, 전부 다 출력을 해주는 게 좋겠죠. 프린트 해서 자, 출력이 되는데요. 이거 3차원이라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여기 2차원으로 바꿀게요. 이거 15로 하고요. 3호. 지금 19번째 실행했고요. 25번째 실행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시면 26번째 실행이 됐죠. 그럼 여기서 매트릭스가 재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다시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2차원이죠. 이제는 좀 더 쉽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2를 하면 각 원소에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각 원소에 나누기 2를 한 거고요. 더하기 2, 빼기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요소끼리 이렇게 더하고 뺄 수도 있지만
상수를 앞에 곱할 수도 있다. 2a 그리고 3a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왜요? 어차피 같은 원소끼리 더하잖아요.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결합 법칙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가 묶이고 b, c가 묶여도 결과값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원소가 제로인 것을 더하면 그대로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a에 마이너스 한 거를 더해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자, 영행렬은요, 모든 원소가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이에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요 Alt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테스트라는 걸 하나 정의하고요. np에 제로스 그리고 가로는 2개 해줘야 합니다. 3, 4라고 하고요. 테스트하고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3행 4열에 0으로 채워진 영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의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x는 b를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를 이쪽으로 건너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죠. b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b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아래 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상수 곱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b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a와 더하시면 x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행렬의 실수배와 그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k배를 하게 되면 각 원소에 이 k가 붙은 채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행렬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k와 l은요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행렬이면 이렇게 성립을 하지 않아요. 역시 분배법칙 또한 성립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a의 몇 배를 하고 b의 몇 배를 해야 이 행렬이 나올 건가 라는 거죠. 그러면 3a에 1b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조금 이따가 코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이에요. 두 행렬, 그러니까 m 곱하기 k 행렬과 k 곱하기 n 행렬에 대하여 a의 열의 수와 b의 행의 수가 같을 때 행렬의 곱셈 ab가 정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곱하고 싶은 거예요. a 곱하기 2, b 곱하기 f, c 곱하기 g, d 곱하기 h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모형이 됐을까요? 자, Alt 엔터를 치고요. 자, 제가 지금 마크다운으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ESC를 누르고 M 버튼을 누르시면 마크다운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크다운은 주피터 사용법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렬의 곱셈이에요. 자, 제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살 건데요. 대한민국에는 가장 유명한 전자제품 파는 곳이 있죠? S전자와 L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S전자에서는 키보드를 5,000원에 팔고 있어요. 마우스는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L전자에서는 키보드는 7,000원에 마우스는 3,000원에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요 바울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키보드는 31대가 필요하고요. 마우스는 40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전자에서는 키보드 마우스를 샀을 때 얼마고 L전자에서 키보드 마우스 샀을 때는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제가 행렬의 곱셈이라고 해뒀잖아요. 그러면 5,000원 곱하기 31, 8,000원 곱하기 40 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죠? 5,000원 곱하기 31 플러스죠. 그리고 8,000원 곱하기 40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써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써지겠죠? 7,000원 곱하기 31 플러스 3,000원 곱하기 40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키보드와 마우스 이거는요 열이죠. 열. 그리고 여기서 키보드와 마우스는요 각각이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열과 여기서의 행의 개수 그게 맞아야만 이렇게 연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있는 것과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얘랑 곱해지고 얘가 얘랑 곱해지고 얘는 남게 되죠. 곱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앞에서의 열의 개수와 뒤에서의 행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lt 엔터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이게 마크다운입니다. 뒤에 가면 물론 행렬을 연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렇지만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MP에 array 뭐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5,000과 8,000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눠줘야 되니까 7,000과 3,000이 들어갈 거고요. 이건 대괄호 한번 감싸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y는 mp의 array를 하는데 31과 40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31, 4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시죠?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프린트 x 골뱅이 y 이렇게 하면 행렬의 곱으로 되거든요. 컨트롤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해답이 나옵니다. 47만 5천원 맞나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47만 5천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제 컨트롤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7만 5천원 맞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프린트 자, 계산해 볼게요. 33만 7천원 맞죠? 그러면 이 각각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위에 거는 S전자의 키보드 마우스죠. 그러면 L전자께 조금 더 싸네요. 자, Alt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아까는 쉬운 예제로 들어드리느라 2 곱하기 2 행렬에 2 곱하기 1 행렬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A 곱하기 B는요. B 곱하기 A가 아닙니다.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